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로 자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 나일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름답거나 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그가 경험한 것들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혈액형이나 별자리, 점, 사주 등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고 그 결과를 신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론적으로 규정짓고 구별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혈액형이나 별자리, 점, 사주 같은 것으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향과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 도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재 드러난 모습의 일부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전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검사들은 사실 맞는 확률이 30% 이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너무 심리검사나 또는 애니어그램이나 혹은 혈액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 자신을 이게 나다라고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가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설명했다가도 정말 그럴까 하고 되묻게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는 심리적 입장을 마련해 놓으면 그 후 그 사람은 자기가 몹쓸 인간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 반대로 인간은 이따금 타인을 충동해서 자기가 못난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부정적 모드를 마음속에 만들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때로 성공을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과 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때로 자기를 착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접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조소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조소하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설명을 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움직임과 믿겨지지 않는 움직임, 이 두 가지 움직임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믿기 어려운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믿기 어려운 움직임을 직시하는 것은 보다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불유쾌한 인생, 왠지 모르지만 중압감이 느껴지는 생활, 노력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의미 있고 즐거운 인간관계는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고고학자처럼 자신의 과거를 발굴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기 무가치감을 갖게 됐는가?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갚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됐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파헤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놀잇개감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타인의 웃음거리로서만 자기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참 사는 것이 힘들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주위에는 타인을 비하함으로써 상처 입은 자신의 신경증적 자존심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적인 사람들이 병든 사람 주위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심리의 움직임을 직시하지 않는 한 초조, 불안, 공포, 불쾌감 등을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현재의 자신이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여기게 돼서 급기야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도 잘 모르는 원인에 이끌려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어떤 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기가 잘 모른다 뿐이지 그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 말씀드리죠.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진화. 자, 인간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도 그렇다 그렇죠. 인간의 뇌는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여러 구조로 구성된 복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구조는 진화의 어느 단계에 이른 동물에서부터 발견된다고 합니다. 파충류 뇌 위에 포유류의 뇌가, 그 위에 영장류의 뇌가 얹히고 마지막으로 그 일부가 비대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유하자면 처음부터 그 전체가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 건설된 깔끔한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도심에 신도시가 덧붙여진, 그것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 번 덧붙여진 복합도시 같은 것이 뇌라는 것이죠. 그런 도시에는 현재와 과거, 문명과 야생이 공존합니다. 이성과 비성도 공존한다는 것이죠. 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들은 쉼없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어떤 것은 의식되고 어떤 것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매 순간 파충류의 습성과 포유류의 감정과 인간의 합리성이 뒤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주장인데,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쓰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맞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 저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죠. 예, 파충류.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예, 포유류를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참 괜찮네. 예, 영장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벌레 취급, 짐승 취급,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그런 벌레 같은 부분, 짐승 같은 부분, 인간다운 부분이 복합적으로 함께 쌓여 있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 이 세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파충류적이고 포유류적인 본성을 다듬고 사람다운 영장류의 그런 습성을 갖다가 학습하고 훈련시켰을 때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마음에 대한 짧은 팁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우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만한 수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음 수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첩을 굉장히 얇아요. 이것을 신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꺼내서 읽어보시고 인생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인생으로부터 의미와 사명의 물음을 받고 사는 존재이다.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기에 무언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과 같아. 인생이란 우리에게 있어 그 같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며 정신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기회이자 실현의 장이다. 인간의 자유는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조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의 자유이다. 네, 한번 깊이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외 교우분들께 감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멀게 하소서. 아멘.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